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의 복구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사고 책임을 물어서 대구 본부장 등 8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발생한 대구역 열차 사고 현장에는 선로 복구 작업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당초보다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대구역을 찾은 승객들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동대구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대구역으로 와봤는데 대구가 아직도 안 되길래 하루가 넘어도 안 되길래 언제 갈지 몰라서 일단 또 다시 동대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사고 여파로 동대구역으로 몰려온 승객들도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열차 때문에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1시간 12시 10분 차이가요, 말하자면. 이래갖고 차 타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기관사와 여객전무, 관제사 등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코레일의 철도 운영과 업무 절차, 업무 관행의 문제점 등 안전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구 본부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2명과 대구역장 등 모두 8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발생한 대구역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관계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만약 사고가 진입 순서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면 관련자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코레일의 안전관리 현황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화려하게 올랐습니다. 한국, 터키, 양국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져 세계인의 축제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터키 현지에서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터키의 전통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실크로드의 동서 종착지인 경주와 이스탄불을 다시 잇는 실크로드 탐험대 입성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또 문화를 통해서 인류 평화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큰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터키의 국무총리가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양국 간 우호협력 서명식을 받는 등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Savaşında sergilediğimiz karşılıklı dayanışma ruhuna ve siyasi ilişkilerimizin seviyesine uygun olarak kültür alanındaki ilişkilerimizi de geliştirmek istiyoruz.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는 교육과 투자, 문화와 인적 교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더욱 폭넓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고대 신라와 터키의 만남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과 한일 월드컵까지 이어져온 뿌리 깊은 인연을 표현한 한타합동 개막 축하 공연은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2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가 숨져 군 헌병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쯤 대구의 한 군부대 생활관 앞에서 24살 윤모 일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점호 준비를 하던 선임병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윤 일병은 3층짜리 생활관의 가장 위층인 3층에서 생활해왔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군 헌병대는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CCTV 단속이 실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촬영해 경찰에 제공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는 일반 차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숨진 사람은 모두 11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무릎교육. 한국국학진흥원이 이야기 할머니란 이름의 사업으로 이 전통을 되살리고 있는데요.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내년엔 2,000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무릎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병설 유치원. 10명 남짓한 어린이들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도둑인 내가 도와주고 가야지. 도둑은 가지고 있던 돈 열량을 쏟아내. 조선시대 청백리 허백당 홍귀달 선생의 일화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개작한 겁니다.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선현들의 미담을 구연동화로 들려주는 선생님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배출된 이야기 할머니. 제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질문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그러면 저도 덩달아 즐거운 거예요. 무릎교육 전통을 되살려 한국국학진흥원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할머니들의 사회 활동과 아이들 인성교육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그림책 보고 그냥 그러는데 직접 육성으로 들으니까 더 정감을 느끼고 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모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 할머니를 1,000명 정도를 올 연말까지 신규 이야기 할머니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내년에는 2,000명 가까운 이야기 할머니가 전국 4,00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무릎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7월에 대형 소매점 매출이 대구는 줄고 경북은 늘었습니다. 이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10.7로 전달보다 4.2%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5.5% 떨어졌습니다. 반면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3.1로 전달보다 3.5% 증가해 대구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판매액 지수는 지난 2010년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나타낸 수치입니다.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전국의 지역발전 사업을 평가한 결과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인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사업 추진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이 우수한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종 선정된 우수 사례는 20개 기관의 21개 사업으로 선정 기관은 4억 원가량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사례집의 내용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내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부터 전형 방법을 바꿉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필기시험 과목 가운데 일반 상식 문제 포함시켰던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바꿨고 사무 분야 전공 과목에 국어를 추가했습니다. 영어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공인 영어 능력 시험 점수가 일정 이상이면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미술협회가 제14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이 수상 후보자는 이인성 미술상 운영위원회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언론기관장, 예술단체장, 미술대학장, 미술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 내일부터 17일까지 대구미술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다음 달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뒤 11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한가위 정나눔 캠페인을 이달 25일까지 펼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각 구청 주민복지과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되고 기부된 성금과 현물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동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현곡면에 있는 수운 최재우 선생의 생가복원을 시작했으며 동학 사상과 동학 농민전쟁과 관련한 문화행사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동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주는 신라 불교와 조선 유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 문화와 정신문화 자원을 간직한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상주시 화북면 상호숲이 새로운 경관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매일 수백 명의 사진작가와 화가들이 찾아와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소나무 숲에 보라색 맹문동 군락이 조성된 상호숲은 인근 계곡에 장각 폭포와 접해 있어 새벽마다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홍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맹문동 솔숲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진의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에서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돼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울진구는 사계절 활용 가능한 실내 스쿠버 리조트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군비 투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진구는 지난 2008년부터 250억 원을 투자해서 해양 레포츠 센터를 완공했고 오산항 레저 선박 계류 시설과 거북초 해중 테마 공원을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